이거 알파벳인가요? 아, 그래? 비누 같은데? A? R. 뭐죠? P는 네. 플랜 또는 플래닝. A는 뭐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. 예, 액션. 예, 뭔가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건가 그렇죠. 봐요? 예. 그다음에 R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. 리플렉션. 리플렉션. 예, 성찰하고 되돌아보다. 뭐 이런 어떤 뜻이겠네요. 자원봉사를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 방법론의 세 가지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플랜, 액션, 리플렉션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요거에 맞는 자원봉사 그런 사례들 뭐 있을까요? 네,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네. 자, 먼저 P입니다. 피해 당하는 것이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살짝 언급했는데 네.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. 네. 하나는 플랜이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플래닝이 있습니다. 네,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. 기획이 플래닝이고요. 그리고 계획이 플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ING 차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먼저 기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해야 되겠죠. 생각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. 네. 하나는 목적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목표가 있거든요. 네. 비슷한 말인데 이걸 왜 하는지, 뭘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지에 네. 대한 목적을 먼저 고민하고 네.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네. 우리는 이제 목적 고민은 안 하고 목표 고민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는 네.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되고 뭘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생각하는 것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기획과 계획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이 목적을 논의할 때는 바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바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. 이 두 가지를 명료화하는 것. 이것이 바로 P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A에 대한 것도 네. 말씀해 주시겠어요? 액션은 P가 잘 수립이 되면 될수록 액션은 쉬워집니다. 네, 목표를 잘 정하면 되거든요. 구체적 예를 들게요. 네. 이제 재개발 도시에 자, 거기다가 나무 심기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. 나무 심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가 있잖아요. 네. 그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도시에는요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유입하거든요.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다고요.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서 그 관계 형성을 할 수도 있죠. 네. 아니면은 예를 들면 유실수를 심어서 잘 관리를 해서 네. 잘 수확을 해갖고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기부하는.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마다 그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.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목적과 목표가 잘 정렬이 돼 있으면 그 액션은 이제 쉬워지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. 뭐냐면 실제로 실행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.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실행을 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. 네.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하다 보면 네.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어떤 바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왜 안 됐는지 왜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잘 반추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게 R인가요? 그렇죠.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요. 왜 우리가 잘 안 됐고 이런 부분에서 계획대로 안 되느냐라고 네. 생각하는 것이 바로 네. R, 리플렉션, 반추해보기, 네.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. 아주 그 지점 그러네요. 잘 찝어내셨습니다. 그러면 좀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?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들어가야 됩니다. 고등학생들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여름철에 밑반찬 자원봉사 활동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할 수가 있을까? 일단 현장에 가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 뵈야 되겠죠.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여건에 사시는지 또 어떻게 고립이 되시는지 또 삶에 어떤 다른 어려운 점은 뭐 없는지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잘 다룰 수가 없어서 위급 상황에서 전화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TV가 아예 고장나 있다든지 그 다음에 형광등이 아예 깨져 있는데 못 갈고 그냥 살고 계신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는 거죠. 우리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은 하지만 이렇게 같이 말벗도 해드리고
그리고 환경도 여러 가지 또 조사를 해서 네. 그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하면 되겠구나 네. 라고 하는 이제 현장을 가봐야 여러 가지 해야 될 일감들이 구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네. 그게 이제 P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같은 동료 학생들끼리 우리가 가진 어떤 시간, 자원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해서 우리가 밑반찬 자원봉사를 하지만 뭐 재료를 갖고 와서 전달해서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형광등이 뭐 깨져 있거나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 이제 좀 일부 구입을 해서 갈아드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좀 계획을 해서 네.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실천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요런 것들을 했더니 좋아할 줄 아셨는데 분위기가 썰렁했더라. 네.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어떤 것들을 바꿔야 변화시켜야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상호 간에 좋은 자원봉사 활동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거기서는 이제 질문이 중요합니다. 평가, 리플렉션을 할 때 질문이 중요한데 무엇을 변화시켜야 좀 더 나은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을까? 뭐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?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성과는 무엇이었는가? 새로운 어떤 성과를 낸 지점들은 무엇인가? 더 보강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? 이런 어떤 질문들을 그 조직의 모임의 리더가 그런 질문들을 생각하면 팀원들이 원활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사고 구조를 틀을 들여서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하나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활동 중에 그만해야 될 것, 스탑이겠죠. 네. 잘 됐으니까 계속해야 될 것, 그 다음에 새롭게 뭔가 보강해야 될 것. 이렇게 사고 틀을 3가지를 주어서 하나씩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빼야 될 것들을 먼저 빼고 지속해야 될 것들을 지속하고 네. 새롭게 보강해야 될 것들을 보강하고 네. 그렇게 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제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PAR 이 순서대로 좀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. 우리가 맨 처음에 네. 말씀을 해주셨잖아요. 공익성, 무보수성, 자발성 그렇죠. 이 조건들까지 다 충족시키는 그런 자원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네.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활동하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양이 되면 네. 청소년들이 이후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PAR 순서대로 사실 모든 회사라든지 네. 조직사회가 돌아가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함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그렇죠. 것 같네요. 네. 네, 저희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